네, 안녕하세요. 막쌤입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에 있고요. 국어과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어가 점점 어려워져서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2019학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84점이었고요. 이제 2020 이제 평가원 6월 1등급도 굉장히 낮은 형태였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험이 어려웠어요. 많은 학생들이 국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를 해야 성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금 팁을 드리고자, 공부를 하는 팁, 태도 같은 것을 좀 가르쳐 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이전 영상에 이제 2020 수능 6월 평가원에서 화작 부분만 제가 푸는 것을 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이제 그때는 좀 제 찍는 방법을 몰라서 굉장히 영상 상태가 고르지 않은 점 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른 모의고사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화작을 푸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제 팁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은 화작에 대해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지문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화작문, 비문학, 문학 관계없이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과학 지문도 등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죠. 다른 관례 간의 비문학, 문학이 점점 경계가 무너지는 경향성도 보이기도 하고요. 점점 혼란스럽죠.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저는 이런 기조에서 국어 점수를 잘 받으려면 1등급 혹은 만점을 받으려면 이제 국어 시간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어에는 3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화작문, 비문학, 문학이 있는데요. 이제 화작문과 비문학에서 시간을 줄이고 비문학에서는 이제 그 줄인 시간을 기반으로 해서 비문학을 이제 찬찬히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가 굉장히 많이 되는 추세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비문학은 적절한 독해, 잘 읽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잘 읽는 사람들이 드물잖아요. 잘 읽는 방법도 잘 모르고요. 이제 오늘 얘기할 화작문에서는 그럼 오늘은 어떤 팁을 드릴 것이냐? 이제 화작문, 그 중에서도 화작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왜냐하면 문법 같은 경우에는 따로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 같은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산수와도 같고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듯이 구구단 외우듯이 익숙해지시면 문법은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공부를 좀 덜 하신 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팁을 드릴 화작은요. 화작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이제 화작 같은 경우에는 담화와 장문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걸 통해서 이제 출제자들은 뭘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의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담화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죠. 이제 친구들 간의 이야기일 수 있고 토론일 수도 있고요. 협의문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다 대화의 형식을 띤 어떤 지문을 제시를 하고 문제를 내는 형식인데요. 이제 발표도 있네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담화를 기반으로 해서 낼 수 있는 지문의 유형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고, 그 지문의 유형이 많지 않다라는 건 그 밑에 딸린 문제들의 유형이 전부 비슷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해 익숙하게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장문도 담화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제한된 유형을 가지고 있고, 그 제한된 유형에 따라서 제한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화작을 어려워하나? 라는 거죠. 왜 화작을 어려워할까요? 지문이 점점 길어져서 그래요.
2020 6월 평가 모평도 그렇고 일부 수능도 그렇고 이때까지 국어가 점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화작은 점점 길어지는 추세였어요. 글이 거의 준비문학 수준으로 길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글을 이걸 전부 다 읽어내려고 하면, 읽어내고 세부 정보를 파악하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글이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지문을 먼저 읽지 말고요, 선지를 먼저 읽으십시오. 제가 아까 이런 생각이 가능한 이유, 이런 팁이 가능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작은 굉장히 제한된 형태와 제한된 문제가 나오고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를 먼저 읽으시고 다시 글로 올라가셔서 제한적인 독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지문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 우리는 뭐가 나올지 아니까요. 그런 식으로 푸시면 이제 화작에서 13분, 14분 걸리는 친구들도 8분, 7분까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왜? 지문이 아무리 길어져도 내가 읽을 분량은 매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가? 그렇게 찾다 보면 다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시는데, 이제 화작국 같은 경우에는 글의 구조를 미리 제시해주고 문제로 출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글의 흐름을 미리 파악해 놓고 이제 문제만 풀 수 있게 지문을 전부 다 독해하지 않고 문제에 필요한 선택적 독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첫 번째 영상에서도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화작을 풀 때 제가 직접 진짜 현장에서 풀 때도 먼저 문제부터 읽거든요. 문제부터 읽고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들어가거든요. 글 쪽으로. 그게 훨씬 빠르다고 생각해요. 선지를 파악할 때 사실 화작은 답만 맞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자면, 화작에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지문을 먼저 읽지 않고 선지를 파악해서 선지에서 지문으로 올라가는 선택적 독해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 화작, 비문학, 문학 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